김영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 계시는 노인들한테 맞춤 돌봄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 빠른 속도의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서 가족관계의 약화에 따른 가정 내 부양과 보호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노화에 따른 취약한 신체적, 심리적 상태 등으로 사회적 역할 상실과 고립, 소외 등을 겪고 있어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힘든 노년기를 맞이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노인 보호와 학대 예방의 노인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 공공견인제도, 학대 예방 서비스 등을 통해서 노인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의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노인이 보호되고 인권이 존중되기에는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앞서 고령사회의 여러 문제를 경험한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일본의 노인 학대 문제와 해결 방안을 위한 노력과 경험들을 나누고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간다는데 뜻깊은 자리가 사료됩니다. 노인 학대의 특성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시설학대보다는 가정학대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대상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나 또는 노인 스스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대 행위자를 유형별로 구별하여 학대 행위자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입 방법을 고민하는 오늘의 발표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자기 방임의 학대 유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7년 노인 독거노인 학대 건수가 1,007건, 2018년에는 999건으로 매년 1,00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거노인 학대 원인 중 가장 높은 이유는 노인 자신의 내적 원인으로 오늘 발표하신 학대 행위자 유형 중에 스트레스 충동형이나 멘탈 특성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분노나 자신감 결여, 폭력적 성격,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나 정서적 욕구 불만 등이 주요 내적 요인으로 결국 자기방임이라는 학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의 자기방임이 240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식주 및 기본적인 의료처치를 포기하는 자기방임이 부부 또는 자녀 독거노인보다 약 3.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 학대 경험도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되는 독거노인 학대 유형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설의 학대는 통과나 지속적인 외부 개입으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가정과 독거노인의 학대는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과 네트워크 안에서 예방책을 찾기 위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노인학대 방지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적으로 약 50% 수준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지역 내 시군구 노인학대 방지 네트워크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 차원의 구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영역을 강화하고 노인보호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안전망을 보완한 유관기관들과의 공조할 수 있는 시군구 노인학대 방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학대 예방 전문가 집단 운영 및 유형별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사례판정위원회 같은 전문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사례판정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솔루션을 통해서 지역 내 학대 예방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의 학대 전담 경찰관이나 소방청의 119 구급대원, 국립정신병원들과 연계해서 학대 행위자 치료를 연계하거나 LH 공사들과 연계하여 쉼터 등의 보급 및 운영직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지원법 제정입니다. 아동학대 특별법과 같이 노인학대 지원법을 만들어서 노인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인학대 사업에 대한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그 권한과 범위가 크지 않아 사례 개입 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지원에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를 가진 노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후원 업무를 지원할 때, 학대 피해 노인 중 질병 및 빈곤 등 위험이 높은 노인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때, 노인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이런 데서 한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학대 피해 노인의 자립력 강화를 위한 인파워먼트 프로그램,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노인의 자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인파워먼트를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의 의욕과 힘을 키우는 교육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관리 등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 확보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활용하여 가정 방문 시 학대 피해 노인의 사후 관리 등 노인 학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경찰 지구대와 연계하여 노인 학대로 신고된 가정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하거나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노인 재능 나눔 활동 등과 연계해서 노인 학대 재발 징후 등을 모니터링,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대 발생 원인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육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증가되는 취약 요인들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대상자들의 안전 확인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 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노인들까지도 보호망을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지역 내에서 보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 보호의 첫 출발점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과 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과 민간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역 내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그 지역에서 노년기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의 진정한 보호와 지역 돌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의 문제입니다만,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옛날에 중심이 됐던 곳에서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현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국 관광객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와줬다고 하는 부분은 일본에서 상당히 고마운 측면이 강했었는데요. 한국도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의 노인구의 증가와 그다음에 인구 감소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인재 양성에 관한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말씀해 주신 김현미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을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토론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